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재 PD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량 바로 기아의 2세대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사실 전기차를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충전 인프라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지금 전기차를 사기는 좀 시기상조다, 나는 그 전에 한번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보고 전기차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니로 하이브리드는 그런 의미에서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가격과 비교해서도 과연 이 차가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사실 리뷰하면은 외관부터 보통 보는 게 맞는데, 다른 리뷰들이 이미 너무 많고 지금 슬슬 길거리에서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 리뷰는 넘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앞부분도 상당히 각지고 좀 다부진 인상으로 오면서도 공기 역학계수라든가 그런 것도 0.29CD로 상당히 나름 준수하게 지켜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날렵하게 이쁘게 뺀 모습 보여줬거든요. 저는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이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검은 색상이 차량이잖아요. 타가 조금 작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는데, 나름 디자인 포인트, 특히 선이나 면 같은 것들 잘 살려주는 그런 색인 것 같아서 좀 이뻐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타 좋은데 저는 좀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외관에서 말이죠. C필러 쪽에 이 꺽쇠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하바니로 컨셉을 계승을 해가지고 색깔을 다른 색깔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선택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투톤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그 가장 최상위 모델인 시그니처 모델에서 엣지 팩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해야 돼요. 깡통 트림이라든가 중간급 트림을 가도 이 투톤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 철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달리 컬러를 또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파츠를 덧댄 거거든요. 이 철제 위쪽에 도포된 색상하고 플라스틱 위에 도포된 색상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도요, 외판 부분하고 범퍼 부분하고 색을 보면은 미묘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 매체분들 이제 신차 발표의 시승 현장 이런 것들 영상 보면은 카키색이라든가 블루라든가 이런 데에서 엣지팩이 선택이 안 된 이런 원톤 색상들이 있잖아요. 육안상으로도 약간 표시가 좀 난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어 가지고 좀 자세하게 봐도 티가 안 나는 그런 색인데, 좀 유채색으로 가게 되면은 좀 뭔가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실차를 제가 직접 봐야지 알겠지만은 차라리 이 엣지팩 자체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옵션으로 약간 좀 빼주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더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이덴티티적인 부분도 그렇고 톤을 맞추기 위한 그런 위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사실 외관에서는 아쉬운 부분은 딱 그거 하나 정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실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운전석 들어왔고요. 스타트 앤 스탑 버튼이 여기 있어요.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인테리어의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되게 잘 뽑아냈거든요. 이 계기판 쪽 부분이 제일 높고 이렇게 조수석 이쪽으로 가면서 처지는 라인 전반적으로 다 이쁘게 구성이 돼 있어요. 디자인 쪽으로는 딱 제 취향이거든요. 패턴이 있는데 조금 푹신푹신한 구성을 썼고요. 현재 인테리어 컬러 중에서 약간 좀 블루 계열의 색상 썼는데 축 처질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좀 산뜻하게 환기시켜줬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손에 만지는 부분이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딱딱하지 않은 소재들이 많이 쓰였어요. 물론 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조금 이제 거친 재질들이 쓰이긴 했는데 소재 자체는 저는 전반적으로 합격점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너무 낮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내리다 보니까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이 내려가는 곡선에 맞춰서 이렇게 쭉 내려온 거죠. 다행히 2세대 니로 같은 경우에는 HUD가 옵션으로 있어 가지고요, 이 비춰진 모습을 보고 주행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는 하는데요. 문제는 HUD 옵션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좀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낮은 거는 조금 안타깝다. 그리고 제가 요즘 기아차에서 좀 상당히 만족스럽고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이 공조기와 오디오가 이렇게 자유롭게 한 버튼 하나만으로 오고 가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심플해지면서도 딱 보이는 위치에 모든 버튼들이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있는 그런 구성 자체는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가 이 등받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잘 잡아주는 느낌도 있어요. 이 사이드 볼스터도 이 몸체를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좀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 엉덩이,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 시트 밑에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요. 이 시트 앞부분이 조금 짧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남는다라는 느낌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엉덩이 이 양옆 쪽으로 해서 이 볼스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볼스터 부분이 그렇게 높은 느낌이 안 돌아서 제가 코너를 오늘 좀 돌려보고 했거든요. 이 상체 부분은 좀 잘 잡아주는데 하체 부분은 조금 덜 잡아준다, 좀 못 잡아준다, 그런 아쉬움이 살짝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코너를 이렇게 돌렸을 때 얘기고요.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 있어서는 시트 자체는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되게 좀 푹신푹신하기도 하고요. 헤드레스트 부분도 좀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량 이 시트 자체는 이 조금 앞부분이 짧은 것만 제외하면은 크게 불편한 부분 없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크기 자체도 너무나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두께 자체도 딱 잡았을 때 손에 알맞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도 꽤 괜찮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은 한 이 정도 봤으면 될 것 같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운전하던 포지션 그대로 뒷좌석에 한번 와봤는데요. 사실 뭐 탑승 공간이야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휠베이스가 아반떼, CS7 아반떼하고 휠베이스가 아주 똑같거든요. 거의 주먹이 3개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넉넉하다는 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헤드룸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요. 지금 이 니로의 2열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이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지금 제가 최대한 세워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이 하나 이상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등받이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눕혀도 상당히 편안하게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리고 보면은 큼지막한 에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220V 전원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트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다 C타입 단자들 다 있기 때문에 뭔가 핸드폰을 충전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2열에 히팅 시트, 시트 열선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내려보면은 컵홀더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 계속 느꼈던 건데요. 이 뒷좌석에도 앉으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처음에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바닥은 또 낮아요. 차 바닥은 낮아요. 그러니까 바닥과 의자 사이의 높이가 제법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거면은 시트 포지션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 차가 이제 곧 있으면 전기차 또 전용 모델이 나오잖아요. 니로 EV가 나올 예정인데,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바닥에 깔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전기차로 바꿀 것을 좀 예상을 해서 차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좀 바닥이 낮은 편이고, 그로 인해서 좀 내가 자리에 앉았을 때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널널한 편이다. 이렇게 허벅지도 탁탁 시트에 밀착이 되고, 이 앞좌석 시트 밑으로도 발이 들어가 있을 공간이 상당히 널널하게 들어가지거든요. 니로 전기차가 나오면은 아마 이보다는 바닥은 좀 올라오게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릴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 뒷부분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가격이 가격인지라 지금 이 시승차 가격이 한 3,700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있어야죠. 3,700만 원인데 열면은 한 이 정도 되는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뒷좌석에 있을 때 시트를 다 눕혀 놨었잖아요. 이 레버를 당겨서 밀면은 이제 폴딩이 되는 거죠.
폴딩이 되면은 제법 이렇게 평평한 공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짐을 놓는다 했을 때 이렇게 밀었을 때 쭉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좀 턱이 있어요. 이 사이에 턱이 있어 가지고 좀 만약에 무거운 물건이다 하면은 이렇게 딱 한번 딱 부딪히고 이렇게 들어서 꺼내야 된다,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 바닥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한 칸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칸 더 내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그림만 보셨을 때 이 공간이 그래서 얼마나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SUV라든가 그런 차종들만 항상 리뷰하면은 제가 하는 게 있죠. 자, 한 이 정도 자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우니까 딱 눕혀지긴 하네요. 한 이 정도 공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외관도 했고 내부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시죠. 제가 진짜 어떻게든 연비 한번 떨어뜨려 보려고 미친 사람처럼 운전을 해보고 도저히 연비가 19.5km/L 미만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좋아할 만한 세팅인데 이게 대중들한테 먹힐 수 있을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